프랑스군 6.25 참전 기념비에는 전사자 29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24명의 한국인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도 프랑스군과 같이 싸웠던 카츄샤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참 고마운 일이죠. 292명 중에 24명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전사자입니다. 이름이 안상봉, 안보국, 최주번, 최우섭, 철종섭, 천백수, 정태훈, 강기석, 강만규, 김홍배, 김광한, 김택영, 권병영, 이인욱, 이상복, 이태산, 임호준, 오태영, 박정무, 신혜술, 음주복, 양선준, 유은장, 윤재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사한 292명의 전사자 명단을 여기 동판에 새겼습니다. 292명 중에 24명은 한국 병사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이름을 새긴 동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이 흘린 피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추운 한반도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프랑스인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프랑스에서 새긴 겁니다. 여기 적힌 이름은 프랑스군과 같이 싸우다가 전사한 24명의 한국군 병사 장교 이름입니다. 1950년에서 53년 사이 한국전에 파견되었던 프랑스 대대라는 뜻입니다. 그때 700명이 파병되었습니다. 연 인원으로는 3,500명, 그 중에 전사자가 292명, 한국군 24명 포함해서 부상자는 아마도 1,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병된 연 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한 30%가 전사 또는 부상했으니까 이 전사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시에 파병되었던 프랑스군이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는 뜻입니다. 당시 파병되었던 약 3,500명의 프랑스군은 그 구성 성분이 해병대, 공수부대, 그리고 외인부대 출신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대대장은 몽클라르 중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퇴역한 중장이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싸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파병에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계급이 중장인데 되겠느냐? 그럼 좋다. 중령으로 강등시켜달라. 그래서 중령의 신분으로 대대장이 되어가지고 이 700명을 이끌고 1950년 11월에 부산항에 상륙을 했던 것입니다.
이 프랑스군이 가장 잘 싸운 전투가 1951년 2월 중순에 있었던 지평리 전투입니다. 양평에 있는 지평리에서 중공군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대는 미 2사단 23면대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3일간 포위된 상태에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때 몽클라르 대대장이 아주 모범을 보이면서 포위된 프랑스군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와서 그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이때 수십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프랑스군이. 또 그 뒤에도 프랑스군은 단장의 능선, 화살머리 고지 전투 등 아주 어려운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군은 아마도 프랑스군 역사상 가장 추운 곳에서 싸웠을 것입니다. 1951년 2월은 중공군이 1월 4일 서울을 점령을 하고 수원까지 후퇴한 미군, 한국군, 유엔군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대공세를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대가 배속된 미 2사단 등이 바로 그 중공군의 예봉을 꺾었다고 전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 비율이 프랑스군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세느강 강변입니다. 저 건너편이 세느강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분들이 다시 이름까지 새겼다고 합니다. 몽클라르 중령, 전 중장이죠. 중장이 스스로 대대장이 되기 위해서 강등을 했던 몽클라르 중령의 아드님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아드님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몽클라르 장군이 참전하려고 할 때 그때 임신한 부인이 말렸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몽클라르 장군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나중에 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참전했느냐? 한국의 어린이들이 눈밭에서 헤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전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2차 대전 때 패전하고 나중에는 성전국가가 됩니다만은 또 인도진화에서 호지명 군대가 인도진화를 점령하던 프랑스에 저항해서 일어나고 한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연인원 3,500명을 파병한 것은 프랑스의 국가적 가치와 맞았다는 거죠. 프랑스의 가치, 자유평등 박애, 특히 나치와 싸웠고 1950년에 스탈린의 국제적 공산주의 확장 정책에 한국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본 프랑스가 결단을 내려서 주로 지원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용감하게 싸운 프랑스 군의 전사자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전 조선일보 주불 특파원을 하신 신용석 선생과 함께 여기 왔습니다. 신용석 선생은 이 장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여기 항상 올 때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전 참전을 해가 갈수록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동적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을 하셨을 때 그때 한국 참전용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파리 시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정해주신 장소로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은 그 10대 대사관이라고 프랑스 문화성과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시청이 공동으로 외국에서 온 화가들을 위해서 거주지 겸 화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 600실에 있는 거대한 예술가촌이에요. 1950년도라면은 프랑스도 국내외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였었어요. 프랑스의 식민지 청산부터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문제부터 유럽의 공산주의 팽창 문제부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한국전의 대대병력을 프랑스가 선뜻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파견군이 유엔 깃발 아래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했다는 게 큰 프랑스로서 뜻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유엔 창설의 주요 핵심 멤버로서 극동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유엔이 앞장서서 막는데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한국전의 참전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뜻이라고 봅니다. 이 동판 제막식 때 참석한 어떤 참전용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프랑스는 한국을 잊지 않는다. 한국도 프랑스를 잊지 않는다. 아주 좋은 말이라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한국전쟁 때 참전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었던 고아들을 입양하는 것도 많이 프랑스가 했군요. 해서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하고 그 고아들을 잘 키워서 그런년에는 그들이 성장해서 프랑스 중앙정부에 장관까지 됐죠. 장관으로 한 사람이 두 분이 두 사람이나 됩니까? 그리고 하원의원이 된 사람이 3명이나 하원 세수. 와, 대단하네요. 이런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우회는 한국전 참전을 계기로 파생된 하나의 그 굳건한 두 나라의 하나의 뭐랄까 영원한 협력이랄까 이해라 할까 이런 면에서 저는 프랑스 땅을 밟을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고아들을 입양해서 잘 키웠지 않습니까? 잘 키웠으니까 이 나라의 지도층 인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로서는 또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예요. 중장에서 중령으로 스스로 강등을 해가지고 대대장이 되어서 더구나 당시에 이분이 나이가 58세예요. 맞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맞습니다. 겪은 사람인데 자유 프랑스군에 또 들어가서 드골 밑에서 나치와사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러면 참전했느냐. 그 임신한 부인이 말렸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는 자유를 위해서 또 자유라는 것은 프랑스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신생 독립국가 한국의 자유도 중요하다. 특히 나치와 싸웠는데 나치와 같은 또 공산주의자들과도 싸워야 되겠다. 이거였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몽크레노 장군의 아드님을 지금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으로 하던 손진석 씨가 만나서 기사를 쓴 걸 제가 보고 손진석 씨한테 얘기도 직접 들었는데 그게 또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아들분이 여기서 잘 공부를 해서 은행에 간부로 해가지고 잘 끝났댄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자기 아버님께서 생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거를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 결심,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외우시면서 그 아버님의 뜻을
근자에는 한국에서도 높이 알아주고 평가해 주는 데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 아드님이 한 얘기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망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이 승화되는 그런 계기가 한국 참전 용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발생되는 걸 보면은 정말 오늘 이 자리는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런 자리 같습니다. 또 몽클라르 장군 아드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그 뒤에 이분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물론이죠. 것하고 관계 있는 거죠. 물론이죠. 우리가 잘 되니까 물론이죠. 또 이분들도 참전했던 분들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발전돼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프랑스의 참전에 대해서 고마움을 계속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참전 용사들 가족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역사가 길고 산전수전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뜻 잊어서는 안 될 거를 계속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나라라는 알아준다 것을 이거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게 그 국가의 품격이고 품인데 그러면서 제가 프랑스라는 나라의 국가의 품격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